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새 아이의 엄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한 3, 4년 전에 그 법원 감정 업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법원 감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원을 처음 왔는데 공부를 하다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제가 손을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포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 거는 2016년 2월에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그때는 집중적으로 못 하다가 5월 달에 그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원서 접수 기간을 놓쳐서 5월 달에 시험을 못 치고 110회 8월에 처음 시험을 쳤거든요. 110회에 처음 시험을 쳤는데 평균 점수가 57.5가 나와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 이제 처음에 기본 과정 하고 이럴 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교수님들 얘기를 충분히 많이 듣고 충실하게 좀 따라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충실히 했다면 이제 요때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의 어떤 플랜 안에서 좀 잘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 새 아이의 엄마인데 첫째가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렸고요.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제가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 좀 어려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아파트 도서관 정기권을 끊어서 제 지정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정석을 만들어서 똑같은 시간에 가서 똑같은 그 시간 안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그런 계획표를 좀 짜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좀 앞에 말씀드렸던 분과 이제 여러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3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자기만의 공부하는 방법들이 하시면서 계속 이제 깨달아지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학원에서 내줬던 그런 숙제들이 처음에는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제들을 하다 보면 내가 했던 페이퍼를 나중에 봤을 때 잘못된 게 눈에 보이고 좀 창피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발전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과제물을 내라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체크를 받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봤을 때 내가 너무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제물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장판지를 원장님 이하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장판지를 제 계획에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쓰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요일별로 짜겠어요. 요일별로 쪼개가지고 전체 공정을 어떻게 이제 한두 번씩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공정을 묶어가지고 장판지를 썼고요. 이 장판지는 내용을 모르더라도 나중에 막연한 문제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자원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아마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포기하자 말자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숱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텐데 제 점수가 2교시에 169점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111회에서 제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시험을 치고 나오면서 아까 이제 남자분이 울었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울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2교시 때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제가 아는 문제인데 이거는 아니까 나중에 시간이 급해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넘어가서 뒤에 좀 머리를 굴려야 되는 문제를 먼저 접근을 하다가 페이지를 잘못 남겨놨어요. 페이지를 한 페이지 쓰다가 이건 나중에 써도 되겠다 그래서 2페이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한 페이지뿐이 안 남겨놓고 바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되돌아왔을 때는 순간 진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한 페이지뿐이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당혹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냥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막 썼어요. 그때 당시엔 정말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이걸 어쩌지 이러면서. 1교시에는 제가 점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1교시는 좀 잘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쓰긴 했는데 이걸 어쩌나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다른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교수님 나중에 말씀하시거든요. 잘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는 정말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맨 밑에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추가로 작성했다는 멘트를 달고 마지막 페이지로 돌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감독관이 시험지 뺏어갈 때까지 적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적었어요. 그래서 뺏어갈 때까지 하고 이하 여배 이런 부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그 멘트를 본다든지 제가 2페이지뿐이 안 했다는 거를 이제 채점자가 봤을 때 과연 나한테 점수를 줄까 안 줄 것 같다는 판단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교시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이었는데 점심시간에 밥도 안 넘어가고 눈물만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아이 키우면서 아이하고 놀아주지 못하고 아이한테 밥도 잘 못해주고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제가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께 이제 카톡을 날렸어요. 제가 2교시 때 한 문제를 2페이지뿐이 작성을 못했는데 3교시, 4교시 시험을 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카톡을 날렸거든요. 그러면서 넘어가지도 않는 밥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3, 4교시에 200점씩 받으십시오. 그렇게 문자가 딱 왔어요. 이 학원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험을 쳤는데 3교시에 197점 나왔잖아요. 근데 4교시에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팔도 아프고 2교시에 이랬는데 내가 될까 말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펜을 놓지 않게 해주신 분께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여러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말씀이니까 그게 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제가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쓴 거를 봤을 때 부끄러운 게 느껴지고 창피한 게 느껴지고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내 실력이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11회 때 시험에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제가 다음번에 또 5월 달에 시험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오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기술사라는 그런 말을 듣기에는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 쓸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퀄리티 있는 그런 말들을 제가 조금 자유스럽게 서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억울하고 막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고 그리고 뭐 고생했던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는 다시 무거운 가방 주말에 메고 이 학원에 하루 왼종일 용어부터 서술반까지 밤늦게까지 앉아서 다시 그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뭐 서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저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4교시까지 잘 마무리한 게 너무 스스로한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든 가정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정사나 직장사나 힘든 가정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